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전기하는 연습 또 해보신다고 그랬죠? 자, 조금 여러분이 혼자 개인적으로 해보셨는데, 자, 먼저 1번에 있는 요 분계를 전기를 해보는데요. 차변에 현금 100만원, 현금 계정을 찾아갑니다. 자, 원장에서 현금을 찾았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상대 계정 과목 자본금이라 쓰고 100만원을 기입하는 거예요. 날짜가 앞에 있으니까 날짜를 만약에 넣는다면 1월 1일 상대 계정 과목 자본금 그리고 1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숫자를 기입하실 때는요, 회계 업무를 보실 때는 꼭 천자리 구분기호 세 자리마다 콤마 찍는 것을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숫자를 읽을 때도 뭐 이건 100만원 읽어도 무리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숫자가 100만원이 아니라 이러한 금액이 있다고 한번 볼까요? 이러한 숫자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이 숫자를 불러줄 때 198만 7,456원 이렇게 불러주면요, 상대방이 갑자기 접수가 안 됩니다. 이게 숫자가 너무 긴 숫자이기 때문에 받아 입력하거나 받아 적는 사람이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를 긴 숫자를 주고받을 때 말이죠, 전화나 이런 말로 주고받을 때 불러줄 때 1, 987, 456 이 콤마 찍을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불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100만원 이건 1,000,000,000 이렇게 불러주지 않죠. 그냥 100만원은 딱 들으면 100만원? 1,000,000,000 바로 씁니다. 하지만 숫자가 100, 200, 300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숫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숫자는 1,987,456 이렇게 읽는다는 거. 그리고 손으로 기록하실 때 꼭 천자리 구분기호 콤마 넣어서 써주세요. 회계 여러분 이제 엑셀에서도 지금 여러분들 엑셀하고 지금 같이 배우는데 엑셀에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셀에다가 이런 숫자를 넣었다. 이런 숫자를 회계 스타일로 표시해라. 그럼 오른쪽 버튼 셀 서식 가서 여러분이 여기 회계 스타일 보세요. 회계 스타일은 여기 콤마가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콤마 붙이는 겁니다. 회계는. 다만 이제 이 원화 표시가 뭐 필요 없다. 그러면 회계에서 여기 기호를 떼주면 돼. 없음 하고 이렇게 콤마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콤마를 넣어서 숫자를 기록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되겠다. 자, 전기하다가 말았죠. 지금 뭐만 한쪽만 했습니다. 차변만. 이렇게 차변만 하고 딴 것을 하다가 보면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수기로 할 때는요, 이 막 그 장부 기록할 때 서로가 방해가 되니까 말도 잘 안 시킵니다. 일하는 중에 서로 막 말 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잘못하면 차변해놓고 대변 한 줄 알고 전표 넘겨버려요. 안 되겠죠. 나중에 일개표가 안 맞아가지고 애를 많이 먹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변하고 가야 돼요. 대변이 자본금입니다. 그러면 자본금 계정을 찾아가라고 그랬죠. 자본금 계정을 찾아가요. 찾았습니다. 장부를 찾는 거다 이거죠. 대변에 기록해야 돼요. 자본금 대변이니까. 상대 계정 과목이 현금이었죠. 날짜는 1월 1일. 1월 1일 현금 100만원. 이렇게 기록하면은 1번 문제의 전기가 끝났습니다. 1번 전표의 전기가 끝났다. 다음에 2번 하겠습니다. 1월 3일 날 이 거래죠. 70만원. 자, 그래서 보통예금 계정을 찾아서 차변에다가 70만원 기록하는데 상대 계정 과목 단기차입금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1월 3일 보통예금을 찾아가지고 1월 3일
단기 차입금이라고 적고 70만 원이라고 적는다. 예. 또 대변에 있는 현금, 대변에 있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단기 대여금인데 아니 없어. 예, 1월 2일 걸 빼먹었군요. 네, 그냥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1월 3일 거 그냥 하고 이거 취소. 예, 순서대로 해야죠. 예. 뭐 3일 거 하고 2일 거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서두르다가 2일 거 빼먹었습니다. 지워버렸어요. 아까 했던 거. 자, 2일 거 다시 단기 대여금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 차변에 있으니까 단기 대여금 차변에 기록해야 돼요. 그런데 현금이라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월 2일 날로 해서 단기 대여금을 찾아가 가지고 날짜 쓰고 현금이라고 적고 50만 원이라고 적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이 이제 현금이지 않습니까? 현금을 찾아가요. 대변에다 현금 대변에다가 1월 2일 단기 차입금이라고 적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단기 대여금이라고 적고 50만 원이라고 적는다. 그렇습니다. 또 1월 3일 거 해볼까요? 자, 보통예금을 찾아가야 되죠. 보통예금 차변을 찾아가서 차변에다 적어야 돼요. 근데 단기 차입금이라고 적는다 이거예요. 보통예금 차변에다가 1월 3일 단기 차입금이라고 적는다. 70만 원. 그리고 단기 차입금을 찾아가 가지고 대변에다가 1월 3일 보통예금이라고 적는다는 거예요. 예, 금액은 7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4일 날 거죠. 1월 20일 급여 3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이 거래는 급여를 찾아가죠. 이 급여 차변에다가 적어야 돼요. 근데 급여라고 안 적고 보통예금이라고 적는다. 네, 급여의 차변을 찾아가가지고 급여 차변에다가 1월 20일 보통예금이라고 하면서 적는다. 3만 원. 또 보통예금을 찾아가야죠. 보통예금의 대변에다가 급여라고 적는다는 거예요. 1월 20일 급여라고 적고 3만 원. 네, 이게 전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31일 거 해볼까요? 현금을 찾아가 가지고 현금 차변에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자 수익이라고 적어야 돼요. 현금 계정 차변에 두 번째 줄이 되겠네요. 차변에 1월 30일 이자 수익이라고 적고 얼마인가요? 5만 원이요. 예. 31일인가요? 네. 날짜도 정확하게 31일로 해서 이자 수익이라고 적고 5만 원. 또 이자 수익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자 수익 대변에다 적어야죠. 1월 31일 현금이라고 적고 5만 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자 수익 했고 이번에는 마지막 거 현금을 찾아가 가지고 차변에다 적는데 수수료 수익이라고 적는 거예요. 현금 차변에 1월 31일 수수료 수익이라고 적고 얼마였죠? 8만 원. 그리고 수수료 수익을 찾아갑니다. 수수료 수익을 찾아가 가지고 대변에다가 1월 31일 현금 8만 원이라고 적어야 된다. 예. 감을 잡으셨죠? 네. 이렇게 여러분이 전기를 해 보셔야 네. 8일 이렇게 전기를 해 보셔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서는 이것만 딱 보여준다니까요. 네. 이거 보여주고 1월 30일의 거래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1월 31일 거래 요 그림만 딱 보고 수수료 수익 대변이잖아. 수익이 발생했네. 8만 원 현금으로 받았구만.
현금이 8만 원 증가했어. 수수료 수익 때문에. 그 거래를 찾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뭐 한 대여섯 개 해보니까 딱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연습할 겁니다. 계속 이게 손으로 해보는 건 연습할 기회가 없어요. 오늘이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을 손으로 해보는 아주 중요한 귀한 시간이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내가 더 필요로 나는 한다 그러면 여러분 노트에다가 이제 그 분계 문제부터 써가지고 손으로 한번 다시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실력이 팍팍 늘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전기를 원리를 알았고 전기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계에 결산이다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결산이다. 우리가 지금 이제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어떤 단계까지 해봤냐면은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는 것이 있고 회계상 거래가 인식되면은 분계를 한다고 그랬고요. 분계는 바로 이 전표 입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전표 입력. 우리가 전산에서는 이제 전표 입력이라고. 그러면 이제 분계가 끝나면 전기라는 걸 했습니다. 전기라는 것은 총계정 원장을 만드는 것이, 즉 원장을 기입하는 것이 전기인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상 업무예요. 일상의 업무다. 이거를 1월 달부터 말이죠. 1월 1일 날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12달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회계팀은 매번 이걸 하는 겁니다. 회계상 거래가 있어요. 그러면 분계하고 전기하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일상 업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네 번째 결산이라는 것은 일상 업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결산의 의의. 기업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하고 총계정 원장에 전기하는 행위를 기중에 반복하는데 보고기간 말 하면은 이제 12월 31일을 말하죠. 보고기간 말에는 기중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일정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통해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절차를 결산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결산이라는 것 답이 나왔죠. 결산이 뭡니까? 일정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의 재무상태 파악하고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통해서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절차가 결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라는 재무상태표에 우리가 표시를 하고요.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성과와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결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결산을 하는데 절차가 있는데 우선 시산표를 수정 전이라는 건 뭐냐? 결산 때 우리가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걸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안 하는 분계가 많아요. 결산 때 하는 거. 우리가 제가 발생주의 원칙을 얘기할 때 여러분 보험료 예를 들었었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보험을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무슨 뭐 화재 보험이라든가 이런 무슨 손해보험 이런 것을 어떤 거는 6월 달에 가입을 했고 어떤 거는 3월에 가입했고 어떤 건 10월 달에 가입했고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개월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경과된 보험료는 당기의 비용에서 빼주는 그런 발생주의에 따른 수정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런 것이 바로 수정이라는 겁니다. 수정 결산 분계.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은 이 시산표는 수정전 시산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수정전 시산표는 결산을 하기 전에 맨 먼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 하는지 한번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기업의 경영성과에서 발생한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한 후 총계정원장에 전기하는데 이중 분계와 전기가 정확히 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가 수정전 시산표이다. 예. 그러니까 분계와 전기가 정확히 되었나? 이걸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분계가 되고 전기가 되었다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 모든 계정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한다 하는 것이죠. 합계는 반드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한다. 수정전 시산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일치하면은 우리 지금까지 1년 12달 회계 처리가 빈틈없이 정확하게 다 맞는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 시산표가 대차 평균의 원리가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는 검증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류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거래 하나를 통째로 빼먹었어요. 예, 만약에 아까 이 거래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막 2번 요걸 통째로 빼먹었어요. 이걸 통째로. 그러면 차변에서 50만 원 빠졌고 대변에서 50만 원 빠졌죠. 차변이 똑같이 빠졌기 때문에 합계는 맞아요. 예, 1월 2일 날 거래를 완전히 빼먹었지만, 그러니까 시산표가 통째로 누락시킨 것까지 그걸 발견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반대로 같은 거래를 2번 기입했어요. 똑같은 거래인데 한 번 했는데 또 한 번 또 기입했어. 그것도 못 찾아내요. 시산표는 그건 알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산표가 차변과 대변의 합계와 잔액의 합계가 일치한다 그래서 완벽하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린 통째로 차대변을 누락시켰다든지 아니면 이중으로 기록했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럼 뭐야? 그러면 굉장히 싱겁죠. 이건 기입을 했는데 이거를 빼먹었다. 이런 것은 알아낸다 이거죠. 여기는 50만 원이라고 제대로 기록했는데 현금에 가서는 동그라미 하나를 빼먹고 5만 원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런 실수는 찾아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산 전에 합계 잔액 시산표 또는 잔액 시산표, 이 수정전 시산표라는 것을 왜 만들어 보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정하기 전에 분계와 전기가 어느 정도 정확한가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시산표의 종류가 나오네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네. 뭐 이런 문제가 아주 낮은 급수에서 FAT 2급이나 이런 데는 나올 수 있겠네요. FAT 1급은 아마 이런 문제는 안 낼 겁니다만은.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세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감이 어떻게 봅니까? 맨 뒤에 있는 합계 잔액 시산표는 합계와 잔액이 다 표시되는 시산표고, 합계 시산표는 합계만 표시하고 잔액 시산표는 잔액만 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수기로 결산을 하고 이럴 때는 작업을 좀 신속하게 하려고 야, 잔액 시산표만 만들자 하면 그냥 잔액만 빨리빨리 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계산이나 집계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 이렇게 짜버리죠. 합계 잔액 시산표로. 그래서 우리 전산에서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라는 건 없어요. 가서 보면은 이렇게
메뉴가 합계 잔액시산표. 예, 여기도 합계 잔액시산표. 그렇게만 있습니다. 왜냐? 예, 뭐 합계 잔액시산표에는 합계와 잔액이 다 나오는 거니까 굳이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죠. 근데 옛날에 수기로 할 때는 작업을 신속하게 하려고 잔액만 빨리 뽑는 그런 시산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는 이와 같이 정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도 시산표의 종류는 이런 게 있다.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산표 등식이라는 게 나와요. 시산표를 작성해 놓고 보면은 차변과 대변이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차변과 대변에 기입되는 걸 보면 잔액이 말이죠. 기말 자산이 이제 이게 1월부터 12월 거를 전부 기록한 거니까 1월부터 12월 거. 그러니까 자산 현금이라든가 보통예금이라든가 이것이 뭐예요? 12월 31일 결산 시점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12월 31일 현재의 보통예금, 현금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기말자산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총비용. 총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합계잔액 시산표에는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이 다 나오기 때문에 비용이라는 것은 기간 개념이에요. 기간 개념. 예. 그러니까 12월 31일 하루 동안의 급여가 얼마냐? 그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2달, 1년 12달 동안의 총 급여가 얼마냐 하기 때문에 비용에서는 우리가 기말 비용이라는 말이 없어요. 예, 기말 비용이 아니라 항상 일정 기간. 그래서 총 비용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거예요. 대변의 잔액을 이제 보시게 되면 부채가 나올 텐데 그거는 12월 31일 현재의 부채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총 비용이라는 의미는 1월부터 여기 나왔네. 1월부터 12월을 의미하는 거다 이거예요. 총 비용이라는 말은. 총 비용이라는 말은 1월부터 12월이다. 기말이라는 말은 12월 31일 현재다 이거예요. 기말이라는 말은 12월 31일 현재. 기말이라는 말은 네. 그래서 부채, 예를 들면 외상매입금이라든가 차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12월 31일 현재 얼마냐? 11월 달에 얼마인가는 몰라요. 시산표에서는. 결과만 알아. 12월 31일 현재 부채가 얼마냐? 그래서 그걸 기말 부채라고 해요. 근데 갑자기 자본은 기초 자본이라고 그러죠. 기말 자본은 결산이 끝나봐야 알아요. 지금 우리 이 시산표는 결산 전의 시산표예요. 결산을 지금 막 하려고 만들어 본 시산표이기 때문에 시산표에 있는 자본은 기초 자본인 거예요. 기말 자본이 아니. 기초 자본은 뭐예요? 12월 31일 현재가 아니라 이 기초 자본은 1월 1일 그때의 자본. 그때의 자본. 그래서 시산표에는 기초 자본이 나타나죠. 그다음에 총수익. 수익이 대변에 오는 거죠. 그래서 총수익은 역시 1월부터 12월 거를 의미한다. 총수익. 그래서 우리가 시산표 등식이 여기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적어놨잖아요. 이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있는 계정이 시산표에 다 나와요. 그래서 자산, 이건 이제 기말자산, 비용은 총비용, 이 합계는 부채, 기말부채, 자본은 기초자본, 수익은 총수익. 이걸 다 더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도 시산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아직 읽어보고 만들죠. 시산표의 또 다른 이름은 일계표, 월계표다. 그러니까 시산표는 몇 달치 또는 결산할 때 만드는 것이고, 일계표는 하루에 한 번씩 만드는 것이고, 월계표는 월 단위로 만드는 것입니다. 양식이 시산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시산표의 또 다른 이름은 일계표와 월계표다. 양식이 똑같진 않지만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산표는 회계년도 말에만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할 때마다 작성할 수가 있다. 매일 작성한다면 일개표고 매월 작성한다면 그걸 우리가 월개표라고 한다 이겁니다. 우리 전자장부에도 네, 이렇게 일개표, 월개표도 따로 있습니다. 일개표, 월개표도. 우리가 이제 시산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산에서는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 볼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만들어 볼 기회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힘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시산표는 뭐냐? 여기 있는 총개념 원장을 전부 갖다가 모으면 그게 시산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양식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실습 3페이지에 03번 02번의 총개정 원장을 이용하여 합계잔액 시산표를 작성하시오. 네, 총개정 원장을 차례대로 여기다 기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장 현금을 여기다 쓰시고 현금의 차변의 합계를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자, 현금의 차변을 다 더해 보니까 113만 원이네요. 네,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1,130,000. 그리고 현금의 대변의 합계를 대변에 적는 겁니다. 50만 원이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500,000, 000.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는 이것만 쓰면 이게 합계시산표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합계와 잔액을 같이 만들면 합계잔액시산표가 되죠. 그러면 잔액이 양쪽에 있는데 잔액은 어디에 쓰는 것이냐? 많은 쪽에 써야 할까요? 적은 쪽에 써야 될까요? 예, 많은 쪽에 씁니다. 많은 쪽에. 그래서 113만 원에서 저 50만 원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63만 원이죠. 네, 그래서 많은 쪽 차변에다가 잔액은 차변에 있다 하고 630,000 이렇게 합니다. 합계잔액시산표는 이렇게 합계와 잔액을 같이 기록합니다. 다음 두 번째 원장 보통예금의 차변 70, 대변 3만 원을 두 번째 줄에 쓰겠습니다. 보통예금 차변 70, 대변이 얼마였죠? 3만 원. 네. 그러면 잔액은 차변에 오는 거죠. 67만 원. 이렇게 계산이 틀리면 나중에 안 맞아요. 67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정 할까요? 세 번째 계정은 단기 대여금이네요. 단기 대여금의 차변의 합계 50만 원. 대변은 없습니다. 단기 대여금 차변이 50만 원, 대변은 없다. 없다를 0 해도 되고요. 이 회계 스타일로 하면은 0이 여러분 이제 엑셀에서 만약에 0을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0을 이렇게 0을 회계 스타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셀 서식 회계 확인 원표시 원표시 한번 빼고 있어요. 기호 없음. 자, 조금 전에 제가 여기다 0을 넣었었거든요. 회계 스타일 하면 하이폰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회계 장부에서도 0을 쓰기도 합니다. 0을 뭐 안 쓰는 건 아닌데 그냥 하이폰 쫙 그어 놓으면 이건 0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잔액은 차변에 50만 원이다. 자, 단기 대여금 다음에 단기 차입금 적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차변 0, 대변 70. 차변 0, 대변 70.
잔액은 대변에 나오는 거죠. 잔액은 대변에. 그 다음 자본금 이제 기록하면 되겠네요. 차변 제로 대변 100만 원. 차변 제로 대변 100만 원. 잔액은 대변에 가야죠. 대변에 잔액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적어야 되겠네요. 차변 제로 대변 5만 원. 이자 수익. 차변 제로 대변 5만 원. 잔액은 5만 원.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 되겠네요. 차변 제로 대변 8만 원. 차변 제로 대변 8만 원. 잔액은 8만 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급여가 되겠네요. 급여 차변 3만 원 대변 제로. 차변 3만 원 대변 제로. 잔액은 차변에 3만 원이 되겠네요. 네. 이제 합계의 합계와 잔액의 합계를 차변과 대변 쪽에 각각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것만 한번 우선 다 더해 보실래요? 여기 있는 거? 예. 63만 원 더하기 67만 원 더하기 50만 원 더하기 3만 원. 요 합계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더해 보세요. (183만 원) 나오는가요? 예. 또 차변의 합계를 또 다 더해 보십시오. (2360) 나오나요? 2,360,000. 틀린가요? 예. 2,360,000. 대변도 합계를 더해 보세요. 서로 똑같은지. 또 대변의 잔액도 한번 구해 보세요. 핸드폰 계산기를 써도 좋아요. 핸드폰 계산기를 계산하는 것도 실력이기 때문에 계산은 계속 계산기를 돌리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시험 보실 때는 핸드폰은 못 쓰기 때문에 핸드폰 계산기는 안 되고요. 다만 컴퓨터에 있는 요 계산기 쓸 수 있습니다. 네, 컴퓨터에 있는 요 계산기 공학용으로 전환은 안 되고 요것만 쓰고 그래요. 예, 이거 오히려 불편해 하시는 분은 손계산기 지참이 됩니다. 예, 시험 보실 때는 손계산기. 나는 이 컴퓨터의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요 계산기 쓰는 게 나는 더 훨씬 편하다. 이거 뭐 계산기 안 들고 와서 이걸로 쓰셔도 돼요. 예, 나는 이거 아직 좀 서툴어. 그러면 이걸로. 자,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저하고 계산이 똑같습니까? 네. 차변의 잔액의 합계와 대변의 잔액의 합계가 일치하고 차변의 합계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의 합계가 서로 일치한다. 이거는 일단 우리는 분계와 전기가 잘 되었다. 이렇게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결산 절차에서 이 합계잔액시산표 또는 잔액시산표 또는 합계시산표 이걸 만드는 절차가 첫 번째 단계다. 그 결산에 이걸 예비 절차라고 해요. 결산하기 위해서 먼저 예비 동작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맞으면
아까 말씀드린 보험료라든가 또는 뭐 감가상각을 해야 될 자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정자산 대장에 다 등록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감가상각비도 계산하고 또 대손 충당금도 설정하고 퇴직급여 계산해가지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설정하고 네, 또 장기차입금에 대해서는 상환이 내년으로 돌아오는 차기로 돌아오는 상환기간이 앞 1년 이내로 돌아온 장기차입금은 단기차입금으로 계정을 분류하고 또 재고조사해가지고 재고조사가 장부보다 적게 있으면 감모 손실도 처리하고 할 일이 무수히 많아요. 이 결산 때 해야 할 일이 퇴직금 계산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손 충당금 설정해야죠. 감가상각비 처리해야죠. 감가상각비 처리하려면 고정자산 다 등록되어 있는지 점검해가지고 다 해야 되고, 그리고 퇴직금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각종 비용과 수익이 당기께 다 맞는지 증빙을 가지고 다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회계의 이제 결산 수정분계라고 해요. 기말 결산에 대한 수정분계다. 그래서 수정분계를 여기서 연습하기는 너무 빨라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두 줄로 수정분계가 있다 하는 것만 소개했고, 실제로 수정분계는 저기 저만큼 뒤에 가서 할 거예요. 뒤에 가서. 그래서 기말 결산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의 현재액을 우리가 파악하고 단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수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의 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 수정분계라는 걸 하게 되는데 꽤 복잡한 것도 있고 뭐 좀 단순한 것도 있고 있어요. 결산 수정분계에 대해서는 저 뒤에서 좀 배우겠다. 그러면 이제 수정분계가 끝나면 또 시산표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것이 새로 만든 시산표를 우리가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해요. 지금 방금 만든 것은 수정 전 시산표. 근데 우리는 결산 수정분계를 안 해버렸으니까, 이걸 생략해버렸으니까 수정 전 시산표하고 수정 후 시산표가 지금은 우리는 지금 똑같은 겁니다. 이거 건너뛰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수정 후 시산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실습할 것이 뭐냐? 이제 결산 수정분계는 사실은 안 했지만, 지금 단계에서 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없는 걸로 보고, 이제 장부 마감을 통해서 손익계산서와 재무 상태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손익계산서 계정의 마감, 여기서부터 해보게 될 겁니다. 결산의 마지막 단계,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